앞으로 평생의 행보에 제 지금의 일주일이 아마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거예요. 저는 그걸 평생 감당할 각오를 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꼴 보기 싫으면은 이준석 대표보다 정치를 잘하면 돼요. 저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그럼 나도 마지막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차라리 국회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하거나 네네. 당직자로서 입문해서 정치를 차근차근 배우는 거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당에서 돈 받는 직책이 아니라 선거 나가고 고위당직을 하려면 돈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생활 경험은 없고 이 사람이 뭘로 돈 벌었는지 확인이 안 돼. 그러면 그건 엄카 정치인인 거죠. 아니, 장해찬 이사장이 뭐 하셨는데요? 저는요, 예. 음악학원도 운영해봤고요. 음악학원. 웹소설도 썼고, 웹툰도 만들어봤고, 홍보 대행회사 팀장으로 외국계 자동차 홍보 대행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름 했어요? 산전수전을 어릴 때부터 좀 빨리 겪었습니다. 나이가 그러면 뭐 지금 50이요? 장해찬 이사장 왜 이렇게 경험이 많아? 장해찬 이사장이 얘기하는 그 엄가 쓴 청년 정치인들이 나는 국대다 출신들 말하는 거예요? 뭐 혹시? 특정 집단을 나는 국대다 안에서도 네. 고생 많이 한 친구도 있고 네. 고생 안 한 친구도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어떤 기류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고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여의도 두시 청년 엄카 정치인 꺼낸 건 이 전 대표가 먼저 인터뷰에서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네. 정권 교체 혼신한 우리 당의 전통 청년 당원들 제가 아까 말한 그 의자 나르고 현수막 붙이고 네네. 행사 있으면 미리 가서 다 알아보고 네. 고생하는 그 전통 당원들을 여의도 두시 청년이다. 일반 청년이 아니다라고 먼저 비판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바닥부터 일하는 잠깐만, 이거 사람들. 맞아요? 저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말했어요. 한 거예요? 근데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는 거는 네. 주로 이준석 대표 어떤 그 형태로 쓰는 거냐면 네네. 주류에 딸랑딸랑 줄 잡아가지고 이제 당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윗사람들이 내려주는 떡고물 받아먹는 이 어슬렁거리는 두시 청년 얘기한 것이고요. 저는 나국대 우리 대변인들이야말로 이 여의도 두시 청년의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아니 나국대 대변인들 세금 냅니다. 당에서 월급 받아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나국대 대변인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친구들 폄하할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공격을 하면서 사실 김용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뭐 2년 만에 20억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카 논란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닌 거 장해찬 이사장도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그 재산이 뭐 개인 건지 부모님이 건지 명시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근데- 구의원 나왔을 때 신고 안 했던 재산이 국회의원 나올 때 신고된 건 팩트잖아요. 아니 구의원 그리고 나올 때는 돈 벌어본 사회 경험이 전혀 증명 안 되는 것도 팩트잖아요. 구의원 할 때 독립생계라서 재산 본인 거 신고했다가 그 다음에 총선 나갈 때는 부모님 재산 같이 신고한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내 재산인지 부모님 재산인지 나와요. 근데 제가 아니,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서 사회생활 경험 안 하고 돈 벌어본 이력이 제가 몰랐다면 죄송합니다만 네. 없는데 네. 어떻게 출마하고 정치하고 고위당직 유지하느냐 그런 행태가 과연 국민들의 공감, 보편적인 청년들의 공감을 받을 수 아니 근데 있겠느냐. 그 발언의 행간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치 자체를 너무 좀 낮잡아 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해찬 이사장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요. 네. 자꾸 해외 사례를 들면서 네. 이 처음에 정치권에서 계속 훈련받아서 30대 총리 되고 장관 된 사람들 예를 드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봐요. 그건 바람직하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제가 아까 말한 당직자로 입문하거나 국회 보좌진으로 입문하는 정도의 정식 루트 말고는 이 어릴 때부터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 사람들을 키워주는 코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가자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부재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또래 청년들이 하는 보편적인 경험을 조금 더 못 해본 상태에서 뭐 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또는 우리 아버지 친구가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비대위원, 최고위원 뭐 이렇게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공감을 어떻게 받겠느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준석 전 대표 이가 많이 들어가네. 무엇보다 여의도 두시 청년 먼저 비판했잖아요. 그 날선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언어 한번 똑같이 당했을 때 얼마나 아프고 따끔따끔거리는지 미러링이에요? 깨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전체적인 행태로 아니 여의도에서 사람들 줄 서고 맨날 동원하면 와가지고 가방 들어주고 하는 청년들 비판하는 거랑 동료 정치인을 실명으로 뭐 20억이 늘어났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정말로 김용태 최고위원이 2년 동안 20억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부모님 재산이라고 아는데 저는 재산 그걸 형성 그런 과정에 식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아니 저희 당의 네. 동료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식의 저격을 할 거면은 네. 최소한의 팩트 체크는 해야 되는 제가 거 팩트 틀린 게 아닙니까? 뭐가 있나요? 넉넉하고 사회생활 없다는 걸 인지한 건데. 장해찬 이사장 배우의 윤핵관 또는 그 위에 윗선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 여부를 조금
알려줄 수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 기성 정치의 틀에서 보면 모르겠지만 네. 2030 보수 진영의 청년 정치에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선구자라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열어 제친 그 공간에서 저희가 아웅다웅 다투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30 보수 정치인이 이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요. 네. 천하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것 못지않게 전 더 어려운 일이라고 용기가 생각했어요. 필요해요? 제가 일주일을 고민했고 그리고 그 전날 새벽 3시까지 이 기자회견문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짐은 누가 시켜서 감당하라고 해서 용기 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정치 생명, 앞으로 평생의 행보에 제 지금의 일주일이 아마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거예요. 저는 그걸 평생 감당할 각오를 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배우론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그분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라고 제가 역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네. 일단락이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냥 당원 만나고 특별히 조용히 대변인식 있었잖아요. 메시지 예. 안 내고 잘 있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의 탓이 아니라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네. 사실은 가만히 있던 이준석은 내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키고 네. 라고 하는 이 모순된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있지도 않은 비상 상황을 만들어내가지고 최고위원들 사퇴시키고 막 무리하게 비대위로 전환을 사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해찬 이사장도 사실 굉장히 비판을 했었고 저는 그건 아니고 네. 윤리위의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사실 뭐 그게 비대위 사실이기도 전환에 하죠. 대해서는 비판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다 보니까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러냐. 그리고 이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뭔가 인간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이게 어떻게 권성동 원내대표랑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좀 과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메시지도 사실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정치 경험 없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해줄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가 충족됐다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아무리 많이 내쳤어도 이준석 대표 내치고 나서 대통령 정치 막 잘하신다, 지지율 오르신다, 2030 지지율 오른다 하면 이준석 대표 우리 기억에서 많이 희미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좀 새로운 정치를 할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정작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올드한 멤버들과 같이 올드한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공격하는 것들이 뭐 더 매섭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꼴 보기 싫으면은 이준석 대표보다 정치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정치를 잘해서 이준석 대표보다 매력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물리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만 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것이지 네. 무조건 우리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자 이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이 전 대표가 마음이 상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인도 과거 이 안철수 의원에게 사석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공론화되었을 때 사석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또 미러링이네요. 그래서 본의 네. 아니게 노출된 사석에서의 대화에까지 알겠습니다. 국정에 부담을 끼치면서 이거 입장 밝혀달라 해달라 하는 게 네. 집권여당 대표 지낸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이사장님, 들고요. 요거 제가 만약 이 전 대표 입장이었다면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됐을 때 웃으면서 사석에서 무슨 이야기 못하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정부 성공위에서 계속 젊은 당원들 만나면서 열심히 독려하겠다 했으면 지금 판도나 분위기나 당내 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거든요. 온 당이 합심해서 본인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까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대인배 코스프레 하는 거는 저는 이준석 스타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생각해요. 위선이다. 위선이죠. 완전 위선이죠. 근데 왜 이준석 스타일만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좀 나온 이야기를 좀 받아서 비대위 전환 뭐 복잡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표면적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였잖아요. 본의 아닌 노출도 네, 그러니까. 소란이 일어났죠. 그 전까지는 직무대행 했잖아. 근데 결국은 이게 원인 제공이라고 봐야 되는데 원인 제공자는 비대위에 또 들어가고 이준석 대표만 그냥 빠진.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그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되기 전부터 네. 정부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네.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 내부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많이 됐어요. 직무대행으로 정리가 네,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계기가 나왔던 네. 것이지 저는 속도가 빨라졌지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은 비대위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원래대로 보는 예정된 것이고요. 수순이다. 왜냐하면 뭔가 변화가 없으면 네. 당도 변하고 대통령실도 변하고 정부 내각도 변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분출되는 와중이었으니까요. 네,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정치다라고 하면 쉬워요.
주류의 논리를 그대로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류의 논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네. 울림을 주고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네.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의 갈등 굉장히 많이 이제 조명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슴 아픈 건 뭐냐? 청년 정치인의 갈등, 싸움 있을 수 있죠. 청년 의제로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맞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두 사람 반성해야 돼. 저는 그런 얘기조차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예를 들면 청년이라고 해서 항상 청년 의제, 뭐 청년 주거, 청년 일자리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정치인이라면 다 하는 그럼요. 아니, 얘기예요. 저희가 그냥 약간 젊다 뿐이지. 아니 저희가 그게 똑같은 아니라 지금 정치인이에요. 의제가 없어. 이 싸움의 갈등의 생각보다 의제가. 의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한 것도 네. 우리가 무슨 양두구육이니 이런 거에 집중해서 그렇지 네. 저는 지금의 이 보수 정당의 논리의 흐름이 과거에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보수, 동네 민주주의? 권위주의적인 보수에서 사실 개인주의적이고 조금 더 개개인의 자유를 더 넓게 허용하는 이 자유주의 보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요. 우리 당에 저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한다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 당 주류에 대해서도 네. 비판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감성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네.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치의 화두라고 네. 봅니다. 근데 그 중요한데 왜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쪽에 선 사람들보다 상대편 사람들이 더 많은 같은 느낌은 그죠? 아니, 당연히 주류니까요. 아니, 이준석 주류에서? 대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썩은 동아줄이잖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 너무 다 손절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뭘 얻을 게 있어? 거기 똥고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청년판의 사실. 절대자입니다. 청년만의 절대. 청년판의 절대자고요. 절대자. 이준석 전 대표께는 저 혼자 9대1로 싸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국가의 이제 절대자의 비교가 말씀을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게? 좀 드리면 네. 제가 천하람 의원 말에도 공감하는 게 있어요. 늘 들으면. 저도 뭐늘 공감 제가 많이 해요. 좋아하니까 자유주의, 개인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와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방식에서 국민의 보편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네. 자꾸 뭐 사자성어 쓰고 이상한 비유 쓰면서 사람 마음을 핥히는 게 꼬집는 게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던 전통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마음을 더 떠난다. 닫게 되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전 대표처럼 영향력 큰 분들이 좀 더 주의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년 의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거 청년 정치인으로 엄청 반성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주에서 2명의 보육 종료 청년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한 거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그런 이슈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저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그럼 나도 아니, 근데, 마지막 한마디 저도 하고. 나중에 저는 그거는 얘기하고 지금 마무리 마지막 멘트 했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 태도론, 싸가지론이 저는 솔직히 좀 거슬려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장해찬 이사장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하는 내용 중에 뭐가 그렇게 거슬리는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새로운 형태로 정치를 바꾸려고 할 때 주류가 새로운 비주류를 억누르는 방식이 태도론이에요. 태도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윗분들을 왜 존중 안 하냐. 윗분들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면서 개혁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건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시민 이제 전 노무현 재단 네. 이사장 그때 처음 장관까지 싸가지로. 했고 네. 국회의원 했고 줄이었죠. 뭐 백바지 입고 나서 사과도 했지만 네. 그분이 백바지 이후에 젊을 때 정말 이전 대표 못지않게 말 날카롭게 했어요. 네. 그러나 어쨌거나 민생과 관련된 이슈,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 우리나라 복지 체계와 관련된 이슈와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유시민이 국가의 아젠다를 틀어주고 개혁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전 대표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민생이나 경제, 뭐 본인은 청년 정치인 아니라고 합니다만 동시대 청년들의 보편적 삶에 대한 아젠다가 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엄청 많았어요. 스타일에 대한 것들, 네, 태도에 대한 것들, 토론을 잘해서 뽑는 것들 그거는 이런 진짜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정치에 대한 이준석 부분으로 저는 대표가 좀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이나 지선 태도와 거치면서 무관하게 공감을 얼마나 좀덜 많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젠다를 던지고 자, 지역 알겠습니다. 공약들을 내놨습니까? 그거는 이 저는 사실이 얘기를 아니라고 하다 보면 네, 오늘은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Stay